이번에 볼 게임은 굶지마 투게더입니다. 낯선 숲속에 떨어진 플레이어가 밥 먹고 전투하고 또 밥 먹고 전투하는 생존 게임이죠. 18종의 캐릭터들 중 어인족의 영광을 되찾고 싶어하는 소녀가 있습니다. 저는 100일 동안 워트로 어인마을에 새로운 왕을 세우고 백성들을 꼬셔서 어인 왕국을 건설해 볼 겁니다. 군대도 만들어서 퓨어리와 천상의 대변자까지 모두 잡고 빛나는 왕관도 획득해서 왕국의 여왕이 되어 볼 거예요. 작고 여린 소녀에서 어인 여왕으로 거듭나기까지 100일간의 모험 시작합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굶지마에서는 초반 자원을 모아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장가지도 채취해주고 풀떼기도 전부 뽑아줬습니다. 땅에 떨어져 있는 부싯돌을 주었고 먼저 도끼를 만들어서 나무 2그루를 뺐어요. 나무 6개 겟도. 무덤 주변을 지나가다가 금도 하나 주울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맵을 밝히다가 금광석을 발견했고 곡괭이를 바로 만들어줬습니다. 워트는 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캐릭터에 비해 제한적이라 초반에 금을 많이 캐주기로 했어요. 맵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수상한 대리석 조각을 볼 수 있는데 나중에 보스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위치를 잘 기억해둬야 합니다. 총 3종류가 있고 장소는 전부 랜덤이에요. 열심히 금을 캐주고 있었는데 키다리새에게 어그로가 끌렸습니다. 마땅한 무기가 없었기에 도끼를 들고 싸워줬어요. 곡괭이와 도끼는 데미지가 같지만 도끼 내구도가 훨씬 좋아요. 꿀팁이죠? 카이팅은 2대 치고 빠지고 2대 치고 빠지고를 반복하면 한 대도 안 맞을 수 있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니었네요. 몸에 구멍 뚫린 줄 알았어요. 열심히 쳐서 고기 2개를 얻어줬습니다. 밤이 되기 직전에 횃불을 만들었고 앞에 보이는 나무들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이 꺼지길 기다리면서 과학기계를 만들었어요. 이건 굶지마의 기본 제작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만들어준 건 가방이에요. 다음으로 밧줄 하나, 창, 삽, 면도날, 그리고 비팔로 방울을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화덕을 하나 프리빌딩 해줬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제작을 하고 설치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게 제작 탭에 저장이 됩니다. 초반은 항상 인벤 부족에 시달리기 때문에 프리빌딩을 적절히 사용해주면 효율적으로 파밍을 할 수 있어요. 밤에 불 질렀던 나무들이 바싹 구워졌고 얘들을 전부 베서 숯을 모아줬습니다. 과학기계는 망치로 부서졌는데 재료의 절반을 반환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알뜰하게 살아야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어 몬스터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 이름은 나이트예요. 얘도 2대 카이팅 반복해주면 됩니다. 쉽죠? 보상은 톱니바퀴 2개, 아이템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예요. 맵을 밝힐 때는 해안선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섬을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이 자식이. 숲에서는 좀 특별한 나무를 발견할 수 있었고 바로 베줬습니다. 이건 생목이라는 자원인데 상위 등급의 장신구를 제작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뿌리까지 잊지 않고 뽑아줬습니다. 워트는 어인이라 돼지들이 성공을 하기 때문에 주변을 잘 둘러봐야 합니다. 카이팅은 4대, 창 기준으로 2사이클만 돌리면 잡을 수 있어요. 괘씸하니까 집은 철거해줬고 나무 판자, 석재, 그리고 돼지 꼬리를 2개씩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재료들은 게임이 끝날 때까지 정말 많이 필요하게 보이는 대로 전부 부서졌습니다. 완전히 깡패죠? 숲 옆에 붙어있는 사바나 지형에서는 비팔로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려면 비팔로 모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비팔로가 드랍하는 뿔이 필요해요. 다시 오려면 귀찮으니까 만난 김에 가져가기로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아까 만든 방울이에요. 동족의식이 있어서 안 보이는 곳에 데려가서 잡아야 합니다. 안 그럼 두드려 맞거든요. 이 정도면 됐겠죠? 어그로 풀릴 때까지 열심히 도망쳤고 중간에 거미의 방해도 받았지만 어찌저찌 잡았습니다. 이게 뿔이에요. 원래 3마리 잡아야 하나 정도 나오는 건데 완전히 개꿀이죠. 밤에는 사바나로 돌아가 면도날로 비팔로들을 제모해줬습니다. 한 마리는 풍성한 채로 남겨뒀어요. 다시 과학기계를 만들고 더 좋은 제작대인 연금술 엔진을 설치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친구는 짐꾼이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요긴하게 타고 다닐 예정입니다. 아침에는 게임 후반부까지 유용하게 사용할 무기와 방어구를 제작했습니다. 바로 햄파따와 풋볼 헬멧이에요. 재료 수급이 쉬워서 당분간은 계속 사용해 줄 겁니다.
짐을 옮기려면 짐꾼을 타고 다녀야겠죠? 바로 안장 만들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팔로 모자 만들고 상자 하나 프리빌딩 해줬습니다. 안장을 씌우려면 먹을 걸 줘야 해요. 보통 장가지나 풀줄기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좀 아깝잖아요? 전 꽃잎을 줄 겁니다. 너무 가혹하다고요? 어쩔 수 없죠. 얘만 털을 안 깎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머머리가 되면 반항을 하는 건지 플레이어를 더 빨리 떨어뜨려요. 그래서 타고 다닐 비팔로는 웬만하면 풍성하게 놔두는 게 좋습니다. 꿀팁이죠. 이건 웜홀인데 맵과 맵을 연결해주는 통로 개념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아두면 좋으니까 보이는 대로 전부 들어가줬어요. 길에서 만난 시체에서는 목걸이를 하나 얻었습니다. 이건 생명의 펜던트라는 건데 부활을 한번 시켜주는 아이템입니다. 들고 다니는 부활재단 같은 거죠. 일단 챙겨주고 4일차에도 계속해서 맵을 밝혀줬습니다. 땅에 패대기 칠 때마다 좀 기분이 미묘한데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긴 해요. 당근은 보이는 대로 서리해줬습니다. 워트는 채식주의자라서 고기를 전혀 먹을 수가 없어요. 초반에는 당근과 베리가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베리는 유통기한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근을 우선적으로 챙겨줬습니다. 늪지대에서는 눈알뼈를 발견했습니다. 부족한 인벤을 내려준 한 줄기 희망 같은 존재예요. 이걸 들고 있으면 체스터라는 호박같이 생긴 친구가 절 따라다니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9칸짜리 캐리어입니다. 얻었으면 바로 써줘야겠죠? 당장 안 쓸 법한 물건은 전부 체스터에 넣어줬습니다. 웜홀은 한번 탈 때마다 정신력이 15씩 소모되는데 이걸 상쇄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꽃을 따주는 거예요. 한 송이에 정신력을 5씩 채워줍니다. 심지어 짐꾼에게 먹일 수도 있죠. 그래서 당분간은 꽃을 채집하는 것으로 정신력을 채워줄 계획이에요. 5일차에는 버치넛 지형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버섯을 채집할 수 있어요. 빨강, 파랑, 초록, 세 가지 버섯 중 주목해야 할 건 파랑과 초록입니다. 파랑버섯은 생으로 먹으면 정신력이 15 깎이지만 체력을 20이나 회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워 먹는다면 파랑은 정신력을 10, 초록은 15를 회복시켜줍니다. 적절히 사용하면 페널티를 최소화하고 체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굶지마에서는 체력 회복 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통 피에록이라는 음식을 요리하는데 이건 고기 취급이라 워트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반 구간에는 버섯들로 체력을 회복해줄 예정입니다. 맵 곳곳에 위치한 이런 바위들을 깨주면 동굴에 들어가는 입구가 열립니다. 들어간 곳 바로 옆에는 파란버섯 지형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운이 좋은 게 이 지형 옆에는 100%로 달버섯 지형이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꼭 와야 하는 곳인데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겠네요. 근데 전국은 따라 내려온 건데 까먹어버렸네요. 가비. 버치넛 지형에는 돼지왕이 있는데 고기나 잡동사니를 금으로 바꿔주는 NPC입니다. 하지만 우리 워트는 돼지와 적대 관계인 어인이죠. 돼지왕을 이용할 수 없기에 항상 금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초반에 금을 많이 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돼지왕이 있으면 무조건 있는 오브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글로머 석상이죠. 석상 옆에는 팸플룻이 확정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챙겨줬어요. 6일차에는 드디어 정착지를 정했습니다. 연금술 엔진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열심히 구역을 나눠줬어요. 깔끔한 게 보기 좋잖아요. 동굴 입구도 가깝고 해안선도 일자고 늪지대도 가깝다는 점 때문에 여기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톱니바퀴는 냉장고를 만드는 데 사용해줬어요. 냉장고에 보관해야 식품의 유통기한을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나중 되면 금방 부족해지니까 그냥 2개 만들어줬어요. 길에서 주운 텃밭 쟁기계로 밭도 만들어줬습니다. 후반부에는 버섯 대신 직접 재배한 야채를 먹을 계획이에요. 가지고 있는 씨앗 전부 심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물도 줘야겠죠? 물 뿌리기 하나 만들어서 옆에 있는 연못에서 채웠습니다. 다음 날에는 거북목이 좀 심해 보이는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어요. 드디어 인싸되나요? 워트는 어인들에게 야채나 과일을 주고 일정 시간 동안 동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스킬인데요. 동료인 어인이 죽게 되면 그림자 어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한번 그림자로 변하면 음식을 주지 않고도 계속해서 절 따라다니면서 도와줍니다. 초반에는 음식이 귀하기 때문에 촉수를 이용해서 그림자 어인으로 만들어줬어요. 매정하다고요? 어쩔 수 없죠. 보디가드를 데리고 돼지양 근처로 돌아와 모든 돼지집을 철거했습니다. 제가 방금 재개발 구역으로 정했거든요.
반항하는 입주민들은 용역 깡패들을 이용해서 쉽게 제압해줬습니다. 재개발은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모아온 판자로 싱크탱크를 건축해줬어요. 이건 항해 관련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제작대예요. 판자 4개 이용해서 나무 100키트 만들었습니다. 배를 이용해서 뭘 할 거냐? 바로 달섬을 찾아줄 거예요. 맵 밝힐 때 해안선을 최대한 따라가면 대륙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파악할 수 있어요. 본 대륙과 달섬을 연결하면 높은 확률로 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위치를 알 수 있죠. 또 팁을 드리자면 해안선이 깔끔하게 직선으로 잘려있는 곳 2개가 한 방향을 가리키는 곳에 달섬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겠죠? 열심히 노 저어서 가줍니다. 헛둘 헛둘. 밤에는 화덕을 만들어줬어요. 다음날이 되어서야 달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가면서 편지가 든 병도 발견했어요. 이걸 읽으면 한 섬이 지도에 표시되는데 달섬 보스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필수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달섬에서 챙겨가야 할 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시마 줄기, 두 번째는 아보카도 나무예요. 얘들만 있다면 게임 장르가 바뀌게 됩니다. 굶지 마에서 썩지 말아요. 즉 식량 걱정이 완전히 해결된다는 거죠. 다시마 줄기는 해안가에서 주워주면 되고 아보카도 나무는 삽으로 뽑아주면 됩니다. 또 광석지대에는 3종류의 유혹적인 형성물들이 있어요. 딱 봐도 캐고 싶게 생겼죠? 얘들을 전부 캐서 한 곳으로 모아줄 거예요. 어디로요? 바로 달섬 곳곳에 위치한 균열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아무 균열로 옮기면 안 돼요. 3개의 균열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장소를 잘 찾아서 옮겨줘야 합니다. 이걸 다 모아줬다면 순서대로 조립을 해줘야 하는데요. 기단, 구체, 우상 순서로 조립해야 합니다. 그러면 천상의 재단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건 달 관련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제작대 개념이에요. 아까 균열이 3개였죠? 나머지 균열에도 맵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천상 구조물들을 끼워 넣어야 합니다. 3개를 다 모아야 달섬 보스인 천상의 대변자를 소환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줄 거예요. 11일 아침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금 덩어리를 발견했어요. 얼굴만 둥둥 떠다니고 있는 녀석들을 잡아줄 겁니다. 과자틀소라라는 녀석인데요. 체력은 100밖에 안 되지만 배 위로 뛰어 올라서 배를 물어뜯어버립니다. 3초 안에 잡지 않으면 구멍이 뚫려요. 전리품으로는 괴물고기와 과자틀소라 조갑이라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모아주기로 했습니다. 사용할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 밤에는 보름달이 뜨는 날이라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글로머 석상으로 달려갔습니다. 만월에만 피는 꽃을 채취하면 환공포증 유발하는 눈을 가진 날벌레 한 마리를 얻을 수 있어요. 석상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얘는 글로머입니다. 글로머는 주기적으로 점액을 드랍하는데 후반부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데려와줬어요. 조망권을 해치는 고층 건물을 없애줬습니다. 잠깐 집을 비운 사이 몰래 이런 불법 건축물을 지어놨더라고요. 용역업체 이용해서 바로 제거했습니다. 가져온 아보카도 나무는 전부 심어주고 밭도 한번 관리해줬어요. 제가 앞으로 기를 작물은 토마토와 감자입니다. 작물 씨앗을 늘리기 위해서는 온전한 작물을 3개 먹여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건축물이 3장입니다. 3장에 넣은 3개의 작물을 주면 씨앗으로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감자와 토마토 씨앗을 늘려나갈 계획이에요. 다음 날에는 워트 전용 건축물인 왕이 제작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전용 건축물은 늪지대 토탄 위에서만 건설할 수 있어서 쇠스랑을 이용해서 토탄을 바꿔줬어요. 해안가를 따라서 가져온 다시마들도 심어줬습니다. 워트의 장점은 다시마를 먹을 때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의 캐릭터들은 다시마를 그대로 섭취하면 정신력이 10 감소하거든요. 이런 워트에게는 다시마는 다다익선이에요. 그리고 배를 이용해서 뭉쳐줬습니다. 해안가가 일직선인 곳을 정착지로 정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동굴로 들어가 그때 까먹었던 전구근을 따왔고 집으로 돌아와 랜턴을 만들었습니다. 내구도가 다 다르면 증발하는 횃불과 달리 전구근을 지속적으로 채워주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광원이에요. 아보카도 나무에서 얻은 돌과일을 곡괭이로 채광해서 18개의 아보카도를 얻었습니다. 허기 채우기엔 이만한 게 없죠. 15일에는 집 옆의 늪지대에서 어인 한 명을 꼬셔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왕이 제작 키트를 완성하려면 다시마 20개, 돼지꼬리 10개, 비팔로털 15개가 필요해요. 이렇게 펼친 키트에 올라간 어인의 허기를 50 채워주면 어인왕으로 진화합니다. 씩씩하죠?
이때 어인들은 체력, 공격력 버프를 얻게 되고 이건 어인왕이 살아있는 동안 영구적으로 지속되어 물론 워트도 어마무시한 버프를 받습니다. 체력, 허기, 정신력 순으로 150, 200, 150에서 250, 250, 200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는 굼치마의 18종의 캐릭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죠. 동굴로 들어와 체력 회복을 위한 파란 버섯을 깨주고 유적으로 향했습니다. 유적의 위치는 랜덤이지만 특정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가 있어요. 지금 보이는 진흙 토탄을 가장 먼저 찾아야 합니다. 주변을 계속 탐험했고 동굴의 눈알뼈인 스타스키를 발견했습니다. 어항을 주우면 허치라는 동굴용 9칸 캐리어가 저를 따라다니게 되죠. 원숭이 굴을 지나 더 깊숙한 곳으로 향하면 유적으로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위험하니까 혼자 가도록 할게요. 안쪽에는 망가진 기어몹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파밍을 해야 합니다. 지금 돌진하는 몹은 룩인데 지나가는 길에 있는 구조물들을 전부 박살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파밍을 해줬어요. 비숍은 원거리 공격을 해서 맞디를 통해 빠르게 잡아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중간중간 룩의 돌진도 이용해주면 쉽게 잡을 수 있어요. 대충 정리해주고 전리품들을 챙겨줍니다. 돌아와 가방 정리를 하는데 룩이 따라와서 우리 짐꾼을 공격했어요. 비팔로가 죽으면 골치 아파지니까 맞딜로 잡아줬습니다. 저랑 비팔로랑 체력이 똑같아졌네요. 안쪽에서는 유적 입구를 발견했고 정신력 회복을 위해 가져온 버섯을 구워줬습니다. 모닥불은 미리 프리빌딩 해왔고요. 유적은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길을 찾아야 하는데 중간중간에 거미줄이 깔린 곳이 있어요. 이걸 밟으면 귀찮아지기 때문에 벽에 찰싹 붙어서 이동해줬습니다. 붙어 다니면 인식을 못하거든요. 거대한 기둥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하면 유적 보스와의 전투가 바로 시작됩니다. 이름은 고데이 수호자, 룩과 비슷하게 돌진 공격을 하는 게 특징이에요. 파해법은 기둥 뒤에 숨는 겁니다. 돌진 중 기둥에 부딪히면 그로기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때 10대 가까이 때릴 수 있어요. 1페이지는 이게 다예요. 쉽죠? 이걸 반복하면 너덜너덜해지고 2페이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호자 주변에 까만 기운이 도는 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추가된 패턴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주변에서 그림자 촉수가 랜덤으로 생성됩니다. 이거 은근 아프기 때문에 보자마자 바로 자리를 벗어나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돌진 후 점프 공격을 하는 패턴입니다. 이때 진행 방향과 수직으로 쓱 피해주면 됩니다. 똑같이 그로기에 딜을 해줬고 쉽게 잡을 수 있었어요. 촉수가 사라질 때까지 버섯을 먹으면서 기다렸고 보상 상자를 까서 고데이 열쇠 그리고 장비 아이템들과 보석들을 얻어줬습니다. 밖에서 가방을 정리해줬고 톨렛 사이트가 부족해서 추가 파밍을 진행했어요. 이렇게 생긴 고데이 조각상을 곡괭이로 채광해주면 톨렛 사이트 하나와 보석 또는 악몽 연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평화롭게 파밍을 하고 있었는데 등불에 불이 들어왔어요. 이게 동굴 탐험을 어렵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동굴 환경은 악몽 주기에 따라 변하고 이걸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악몽 등불의 변화예요. 악몽 주기는 경고, 악몽, 여명, 고요의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악몽 여명 단계에는 정신력 수치에 관계없이 악몽 괴물들이 스폰되며 원숭이들이 전부 악몽화가 되어서 성공몹으로 변하게 됩니다. 위험해지기 전에 얼른 장비를 만들고 나가기로 했고 별부름 지팡이를 이용해서 주변을 밝혀줬습니다. 정신력이 조금 닳긴 하지만 말이죠. 떨어진 정신력은 남아있는 버섯으로 회복시켜줬고 초록보석을 사용하여 건설의 부적을 제작했습니다. 이 부적은 물건을 50% 할인해주는 쿠폰 같은 거예요. 횟수는 5번입니다. 해체이 지팡이와 별부름 지팡이를 만드는 순간 악몽 단계가 시작되었고 한참을 도망쳤어요. 하루가 지났을 때는 나머지 괴물들은 전부 집으로 돌아갔고 상어 한 마리만 저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잡아도 되지만 자원 소모하기 싫어서 사라질 때까지 도망쳐줬어요. 제작대로 돌아와 버섯을 구워줬고 3개 정도는 체력 회복을 위해 사용해줬어요. 유적을 나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신력이 낮을 때만 보이는 녀석이에요. 전 발바닥에 불이 나게 뛰어댕겼는데 건방지게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바로 응징해줍니다. 얘를 잡으면 설계도 하나를 드랍하는데 이거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할 예정이라 바로 배워줬어요. 이제 가방이 정말 터질 것 같아서 비팔로랑 허치를 데려왔고 아까 만든 해체이 지팡이로 수호자를 잡고 얻은 툴렛 사이트 몽둥이를 해체해줬습니다. 재료를 100% 반환해줘요. 이렇게 얻은 툴렛 사이트로 유적 제작대를 수리하고 있었는데 진짜 시겁했네요.
별부름으로 불러낸 별은 너무 뜨거워서 주변의 물건이 탈 수도 있다는 점 다들 아셨죠? 번쩍번쩍하죠? 여기서는 아까보다 더 많은 아이템을 만들 수 있어요. 건설의 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해서 해체의 지팡이로 원금 해소하기. 완전히 개꿀이죠? 이걸 반복하면 재료를 계속해서 불릴 수 있어요. 단 초록 보석이 필요하긴 합니다. 전 혼자라 그렇게 많은 방어구가 필요하진 않아서 투구 3개, 갑바 4개 정도만 만들었고 해체의 지팡이는 한 번 더 쓸 수 있게 내구도를 남겨뒀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나중에 꼭 사용해야 해서 다 써버리면 유적까지 다시 걸어와야 해요. 겨울이 되어서야 집으로 출발할 수 있었지만 미리 보온석을 챙겨와서 얼어 죽지는 않았습니다. 준비성 깔끔하죠? 유적을 탐방하는 동안 방치되어 있던 작물들이 다 죽어버렸네요. 가비. 별부름 지팡이는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열원과 광원을 전부 제공해줍니다. 이것만 있으면 겨울이 두렵지 않아요. 밤에는 텐트에서 꿀잠을 자줄 거예요. 여기서는 허기를 소모해 정신력과 체력을 채울 수 있습니다. 교환비 좋죠? 아침에는 모아둔 다시마를 캐주면서 뭘 할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 게 너무 많은 게임이라 계획을 안 세우면 뇌정지가 오거든요. 열심히 캔 다시마는 어인왕에게 먹여줬어요. 이 친구 먹성이 너무 좋은 나머지 밥을 제때 안 주면 굶어 죽거든요. 완전 까먹고 있었는데 죽기 직전에 발견한 게 정말 다행입니다. 뭐 왕은 다시 만들면 되긴 하지만 귀찮잖아요. 지금부터는 맵을 밝히면서 흩어져 있는 대리석 조각을 찾아줄 거예요. 총 3종류고 각각 나이트, 비숍, 룩의 부품에 해당해요. 천상의 곡물과 마찬가지로 짐꾼을 이용해서 옮겨졌습니다. 어디로요? 바로 여기입니다. 나이트, 비숍, 룩의 대리석 조각상이 전부 있는 곳이에요. 모든 조각을 모으면 삭이 되는 밤에 보스전을 진행할 수 있어요. 여기서 삭은 10의 자리가 짝수인 1일 밤입니다. 21일, 41일 같은 거죠. 전 41일에 보스를 소환할 계획이에요. 주변에 있는 바다코끼리 캠프도 들렀습니다. 보디가드인 푸른 사냥개부터 잡아주고 랩터스크도 잡아줬어요. 전투 방법은 도망가는 녀석을 끝까지 쫓아가주는 거예요. 이글루와 좀 멀어지면 귀소 본능이 도져서 집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이때 잡아주면 됩니다. 맥터스크를 잡고 얻어야 하는 아이템은 50% 확률로 드랍되는 바다코끼리 상아랑 25% 확률로 드랍되는 테머시엔터예요. 상아는 이동 속도를 25% 올려주는 워킹 케인의 재료로 사용되고 털모자는 그 자체로 착용 시 정신력을 분당 6.7 높여줍니다. 심지어 고기도 드랍하는 효자몹이죠. 바로 다음 전투 시작! 이글루는 보통 3개가 한 곳에 붙어 있어서 전부 잡아주는 게 효율적이에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3마리를 전부 잡을 수 있었고 방어구를 까먹고 놔두고 온 탓에 온몸이 너덜너덜해졌어요. 아쉽게도 테머시엔터는 얻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또 와야겠네요. 비숍 조각도 찾아서 옮겨줬고 적절한 조각상에 부품을 끼워줬어요. 아까 유적에서 본 비숍 닮았죠? 집으로 돌아와 체력 채워주고 다시 출발. 나이트 조각까지 찾아서 수리를 전부 완료해줬습니다. 이렇게 준비는 끝났어요. 41일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돌과일은 자랄 때마다 최대한 수확해줬습니다. 징글징글할 정도로 자라나서 금방 불어나기 때문에 부족해질 때마다 채광해줄 예정입니다. 밀린 집안일을 하다보니 이틀이 삭제되었고 다시마를 캐주면서 27일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늪지대를 향했고 어인들을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늪 순회 공연을 했더니 꽤 많은 어인을 친구로 만들 수 있었어요. 밥값 해야겠죠? 광석지대로 와서 노동시켰고 숲에서 나무도 잔뜩 했습니다. 트리가드가 등장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쉽게 잡았습니다. 어인들이 진짜 깡패예요. 몇 마리 없는데도 이 정도인데 나중에는 보스들 전부 갈아버릴 수 있어요. 30일 밤에는 겨울거인이 등장했고 어인왕을 때리고 있었어요. 어인왕은 공격을 받아 체력이 800 미만으로 떨어지면 근위병 어인을 소환하는데 기존 어인보다 훨씬 강력해요. 이 친구들이 먼저 전투해주고 있었네요. 카이팅은 4대 때리고 대각선으로 이동해줬습니다. 겨울거인은 광역 공격을 사용해서 대각선으로 피해주는 게 핵심이에요. 어인들 도움을 받아서 쉽게 잡을 수 있었고 외눈 사슴의 눈알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작할 눈우산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재료예요. 비와 더위를 막아주는 봄과 여름에 필요한 아이템이죠. 31일차에는 돌벽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12자리가 홀수인 1일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고 이때만 할 수 있는 게 또 있거든요. 그걸 하러 갈 거예요. 바로 월석재단입니다. 재단 주변으로 벽을 빙 둘러주고
월석으로 재단을 수리해줍니다. 그리고 적절한 위치에 표지판을 설치해주고 재단에 별부름 지팡이를 꽂아주면 준비는 끝입니다. 보름의 기운에 이끌린 몹들이 재단을 부수기 위해 달려오지만 표지판이 있는 곳으로 우선적으로 달려가려는 성질을 이용해주는 거예요. 표지판은 부술 수 없는 오브젝트거든요. 간혹 벽을 치는 몹이 있어 수리도 적절히 진행해줬어요. 이게 잡아도 무한히 생성되기 때문에 어그로가 이상하게 끌린 몹들만 처리해주면서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지만 사냥개 한 마리를 밖으로 겨우 빼내주면서 보름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몹들은 전부 월석으로 변해버려서 전투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건 달부름 지팡이, 2일 지속되는 흡열 효과를 지닌 빛을 소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용처도 있는데요. 나중에 말해드릴게요. 다시 맥터스크를 잡으러 왔고 이번에는 테머센터 하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개꿀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보스들을 하나하나 잡아줄 겁니다. 근위병어인을 복사해줄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용 건축물인 무기고를 건축해줘야 해요. 근위병어인은 주변에 무기고가 있으면 최우선으로 무기를 꺼내가려는 모션을 취하고 이때 월석재단에서 했던 것처럼 표지판이나 문과 같은 오브젝트를 설치해두면 그쪽으로 비비게 되는 거죠. 양쪽에 문을 달아주면 준비는 끝났어요. 곧 봄이 오니까 어인들을 데리러 가기 전에 피레침도 잊지 않고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워킹 케인을 만들었어요.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정작 중요한 걸 까먹고 있었네요. 어인들은 추위를 많이 타서 겨울에는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아요. 바로 뜨겁게 만들어줬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이때 꼬시면 되는 거죠. 늪토탄도 조금 캐졌어요. 이건 동굴에 내려갔을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해요. 어인들을 잔뜩 데려와서 어인왕에게 강제 공격을 해줍니다. 체력이 떨어진 왕은 근위병 어인을 4마리 소환하는데 얘들은 무기부터 챙겨가려고 하죠. 왕자리가 공석이 되면 어인 중 랜덤한 누군가가 왕 후보에 오르게 되고 허기를 50 채워주면 왕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어인 1명을 근위병 어인 4명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인 거죠. 가성비 좋죠? 어인은 집 옆에 늪에서 계속 스폰되니 알뜰하고 안전하게 근위병 어인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공격 대상을 잘못 설정하면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애써 늘려놓은 용병들이 증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느냐? 최대한 먼 곳으로 달려가주면 돼요.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 싸움을 멈추고 절 따라오거든요. 어그로가 풀릴 때까지 계속 달려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림자 친구들을 데리고 봄거인을 잡으러 왔어요. 레드카이팅 반복해주면 됩니다. 굶지마 최종 보스인 퓨어리버를 잡을 때 원거리 무기가 필요한데 제작하는데 봄거인의 깃털이 10개씩 필요하거든요. 3개 이상 만들어주고 싶어서 보이는 대로 전부 잡아줄 예정이에요. 외출한 김에 초반에 발견한 섬에도 방문해줬습니다. 봄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바로 이 육질고건이라는 녀석인데요. 봄에 생성되고 주변에 징그러운 식물들을 스폰시키기 때문에 빨리 없애줬습니다.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자제하도록 할게요. 섬의 건조대에는 다시마도 걸어줬어요. 미리 채집해온 나비도 섬에 심어줬습니다. 살아있는 나비를 땅에 심으면 그 자리에 꽃이 피거든요. 가져온 베리덤불도 심고 비료도 챙겨줬습니다. 왜 이렇게 섬을 신경 쓰냐? 아침이 되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바로 이 할머니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부탁을 들어주면 호감도를 쌓을 수 있는 구조예요. 두근두근 미연시 시작입니다. 첫 부탁을 들어주면 편지가 들어있던 병을 물건과 거래할 수 있게 되는데 집게도르의 청사진을 구매했습니다. 이게 있어야만 컨텐츠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미리 챙겨온 재료를 사용해서 바로 배에 설치해줬습니다. 이걸로 할머니 섬 주변의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보라색 쓰레기들을 인양해주면 돼요. 어디 가니? 할머니가 열심히 키워두신 나무를 좀 서리해줬습니다. 다행히도 새로운 배 키트를 만들 수 있었어요. 기존의 배를 구출했고 주변의 쓰레기까지 전부 치워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새롭게 심은 작물들을 수확해줬어요. 다행히 감자랑 토마토가 다시 자랐네요. 근위병들 복사해놓고 놀러갔다 온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왕을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절 적대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인식범위 밖으로 나가거나 동굴에 들어가거나 해서 어그로를 풀어야 친구로 꼬실 수 있어요. 뒷문으로 살포시 들어가 재료를 꺼내주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모아둔 다시마로 얘들을 전부 꼬셔야 해요. 어인군단 완성! 오늘은 41일입니다.
달이 뜨지 않는 밤이죠. 오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죠. 사계는 수리한 조각상들이 달달달 떨리게 되고 이걸 곡괭이로 채광해주면 그림자 기물 보스전이 시작되는 거죠. 보통 비숍, 나이트, 룩 순서로 잡는데 한 마리를 잡을 때마다 남아있는 보스들이 강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인 군단에게는 순서 같은 건 사소한 문제죠. 믹석이죠. 공격 모션 한 번만 취해주면 갈아버려요. 밤이 끝나기 전에 보스전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보상으로 그림자 신방을 챙겨줬습니다. 전용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나무 판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나무를 해줬어요. 트리가드는 밥이죠. 다음 보스는 비큰입니다. 거대한 벌집을 망치로 두들겨주면 보스전이 시작돼요. 얘도 별 공략은 없어요. 단일 타겟이라 혼자 잡으려면 이렇게 까다로운 보스가 없는데 군단 앞에서는 어린아이 되는 거죠. 비큰을 꼭 잡아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유통기한을 무한대로 유지할 수 있는 포장지, 정신력 오라를 반전시켜주는 여왕벌 왕관, 2분 동안 체력을 꾸준히 회복시켜주는 젤리빈의 재료로 사용되는 로열 젤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고마운 친구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밭은 항상 가꿔졌습니다. 토마토랑 감자를 열심히 번식시키고 있어요. 어느 정도 씨앗이 모였다고 생각이 들 때 구워서 먹어줄 생각입니다. 이건 추금기인데 식물에게 대신 말을 걸어주는 도구입니다. 시간을 정말 절약할 수 있어요. 재료도 간단하기에 농사를 하려면 꼭 만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47일차에는 번개염소를 잡으러 왔습니다. 오아시스가 있는 사막에 거주하는 녀석들을 잡으면 고기랑 꿀을 획득할 수 있는데 솜깃과 함께 원거리 무기 재료로 사용되는 아이템이에요. 맥터스크를 잡고 얻은 다트로 멀리서 한 대 톡 건드려주면 싸움은 용병들이 대신 해주는 거죠. 엄청 편하죠? 드랍 확률이 25%라 하나밖에 구하지 못했어요. 3일마다 리젠되니까 충분히 모을 때까지 계속 방문해줄 예정이에요. 다음 날에는 토끼를 잡으러 왔습니다. 사바나 지역의 모래굴을 삽으로 파면 토끼가 튀어나오는데 도주 경로에 미리 덫을 깔아두면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간단하죠? 잡은 토끼들로는 요술보자 장치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번 농사는 풍작입니다. 거대작물은 수확하고 망치로 깨주면 열매와 씨앗을 모두 2개 이상씩 얻을 수 있어요. 자식농사 성공한 기분이 이런 걸까요? 포장지를 만들어서 토마토와 감자를 보관했습니다. 얘들은 비상식량이에요. 나중에 보스 잡을 때 꺼내서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니까 얼음 분사기도 미리 만들어뒀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물건들이 자연 발화해버리는데 분사기가 없으면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유적에서의 경험 비슷한 거죠. 50일차부터는 동굴 베이스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상자를 만들어서 동굴에서 사용할 기초 자원들을 미리 가져다 두는 작업을 해줬어요. 집으로 돌아와 그림자 조작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보석을 사용해서 마법 도구를 만드는 제작대예요. 악몽 부적을 만들 생각이었는데 금이 부족해서 파밍을 조금 해오기로 합니다. 금광석을 캐주고 옆에 보이는 나비도 잡았습니다. 나비를 봤더니 할머니가 그리워졌고 어느새 전 노래졌고 있었어요. 잡아온 4마리의 나비도 꽃으로 만들어줬고 챙겨온 재료들로 할머니 집도 수리해줬어요. 소금 지역에서 얻은 조갑이 기억나시죠? 총 3단계까지 업그레이드하면 으리으리한 저택이 됩니다. 이 정도면 미연씨 성공 아닌가? 할머니 다리 아프실까봐 의자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유적에서 가져온 그 의자예요. 그런데 할머니 취향이 아니었나봐요. 조언을 해주신다면서 톱마탕 청사진을 주셨어요. 이건 목재로 가구를 만들 수 있는 제작대예요. 여기서 나무 의자를 만들어서 설치했습니다. 뭔 놈의 개구리가 이렇게 많아. 비도 피할 수 있도록 우산도 줬습니다. 여자친구한테도 이 정도로는 안 해줘요. 나무 의자가 훨씬 감각적이긴 하네요. 만족하셨는지 진주를 저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진주의 진주. 나중에 대개왕을 잡을 때 필요한데 그이에게 진주를 전해달라는 말을 하시는 걸로 보아 대개왕은 할머니 남편인가봐요. 집에 가려는데 사냥개 습격이 왔고 이번엔 대장을 끌고 왔습니다. 개구리들 도움받아서 처리해줬어요. 개구리들은 원래는 성공몹인데 어인 대상으로는 중립몹으로 변하거든요. 사냥개 보스는 2대 카이팅으로 잡아줬어요. 첫 타 맞아도 체력이 줄어들지 않은 이유가 습기 때문인데 워트는 몸이 젖어 있으면 정신력이 차고 습기를 소모해서 입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워트 완전 개꿀이죠.
그래서 다른 캐릭터들처럼 방수 장비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이 참 좋습니다. 가져온 금으로 악몽의 부적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퓨어리버 잡을 때 필수로 사용해야 하는 장비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보스전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번개염소 2차 토벌을 왔습니다. 워킹 케인 들고 빠르게 쫓아가 공격 모션 한 번만 취해주면 빗나가도 어인들이 따라가서 대신 잡아주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전투할 수 있어서 좀 게을러지는 기분이에요. 처음 목표가 3개였으니까 2개 더 얻자마자 손 털었습니다. 무분별한 학살은 정신건강에 이롭지 않잖아요. 이제 한동안 동굴에 박혀서 살아갈 예정이기에 어인왕이 굶어 죽지 않도록 배불리 먹였습니다. 이 정도로 먹이면 10일은 거뜬하게 혼자 살 거예요. 동굴로 내려가기 전에 남아있던 근위병들끼리 싸움을 붙였습니다. 동굴에서도 어인을 만들려면 살아있는 생선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늪지대에서 갈대도 한 세트 캐줬습니다. 포장지 재료로도 사용되고 전용 건축물 재료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챙겼어요. 늪에서 주워온 모기 주머니로는 물풍선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은근 정신력 관리에 도움되거든요. 나중에 동굴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다시마랑 풀, 장가지를 모두 챙겼습니다. 어느새 여름이 됐고 달부름 지팡이를 사용해서 보온석을 얼려줬어요. 놔두고 가는 아이템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고 다시 동굴로 출발했습니다. 동굴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베이스 주변에 늪토탄을 깔아주는 거였어요. 여기다 상급 다시마 그릇을 건축했습니다. 이건 어인 재생성 속도를 가속시켜주는 워트 전용 건축물이에요. 동굴은 지상과 달리 어인이 자연 스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인을 주기적으로 생산하는 어인 양옥집을 지어줘야 하고 여기서는 게임 시간 기준으로 2일, 즉 16분마다 한 마리의 어인이 생성됩니다. 하지만 상급 다시마 그릇 범위 내에서는 48%의 재생성 가속 버프를 얻게 되고 하루에 한 마리의 어인을 생성할 수 있는 거죠. 공간을 알뜰하게 사용하고 싶어서 원형으로 배치해줬습니다. 약간 떨어진 곳에 무기고와 왕위 제작 키트도 만들어줬어요. 여기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근위병을 복사할 거예요. 이걸 펼쳐주면 옆에 있던 집에서 어인이 알아서 달려옵니다. 혹시나 친해지지 않은 어인이 있다면 절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벽도 꼼꼼히 둘러줬어요. 바로 복사 시작. 어인왕도 죽을 때마다 물고기를 드랍하기 때문에 2마리 잡으면 어인집을 하나 더 지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집을 늘려서 근위병을 많이 모아줄 겁니다. 남는 시간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뇌정지가 자주 오는 게임이라 이런 단순 노동을 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름 동굴에서는 온도 관리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에서 자꾸 먼지가 떨어지죠? 이 전조 증상을 보고도 베이스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대참사가 일어나요. 거대한 돌들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아픈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물들을 부수고 심지어 상자에 떨어지는 순간 안에 들어있는 아이템이 모두 증발하게 되는 고접을 유발하는 현상이거든요. 61일차에는 무기고의 위치를 바꿔줬습니다. 처음 알았는데 문이랑 건축물이랑 가깝게 설치해두면 문 너머로 꺼내가더라고요. 확실히 애들이 팔이 길긴 해요. 근위병 복사는 62일차 아침까지 계속해줬고 상당히 많이 만들 수 있었어요. 지상보다 더 많이 만든 느낌? 어그로 한번 빼주고 꼬시려고 했는데 얘들이 양쪽 문을 전부 막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벽을 부수고 재료를 꺼내왔습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꼬시는 것도 일이에요. 동굴에 계속 있었더니 정신력이 바닥났습니다. 아까 만든 물풍선 바로 사용해줬어요. 수직으로 던져서 절 맞춰줬고 수분을 가득 채워서 정신력 회복을 해줬습니다. 추가 보충은 파란 버섯으로 해줬어요. 이제 퓨어리버를 잡기 위해선 3개의 준비물만 더 챙기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화석입니다. 빨간 버섯지대에서 볼 수 있는 동굴 거미집을 부수면 확정으로 1개, 옆에 있는 석순을 부수면 10%로 1개 얻을 수 있어요. 이걸 8개 모아야 합니다. 금방 모았죠? 두 번째 준비물은 유적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게으른 탐험가, 워킹 케인의 상위어한 버전이에요. 워킹 케인의 기능에 단거리 순간이동 기능까지 추가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의 상처, 이게 원거리 무기예요. 사용하면 회오리를 슝슝 날릴 수 있습니다. 여러 마리를 한 번에 타격할 수 있는 데다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원거리 무기의 선택지가 거의 없는 터라 기상의 상처를 선택했습니다. 퓨어리버를 만나기 위해서는 아트리움으로 가야 하고 망가진 비숍 2마리가 지키고 있는 거대 촉수를 통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밝히지 않은 장소 위주로 돌아다녔고 녹색 버섯지대에서 입구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비숍 2마리를 바로 지워주고 거대 촉수까지 지워주면 입구가 열리게 되는 거죠. 바로 입장. 아트리움에선 오벨리스크가 입구를 막고 있는데 정신력이 낮을 때만 길을 열어줍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게 악몽의 목걸이에요. 목걸이를 착용하면 순간적으로 정신력을 0으로 만들어줘서 입구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슉 지나가야 해요. 미로를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보스전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져온 화석을 바닥에 열심히 설치해준 뒤 수호자를 잡고 얻은 고데이 열쇠를 끼우고 포장지를 풀어서 구운 감자를 준비해줬어요. 마지막으로 그림자 기물을 잡고 얻은 그림자 신방을 화석에 꽂아주면 퓨어리버와의 전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페이지는 별거 없어요. 뼈 떨어뜨리기, 머리 뽑아서 휘두르기, 거인들이 금방 잡아주죠. 2페이지부터는 조금 바빠집니다. 지금처럼 검정색 오라가 생기면 퓨어리버가 무적이 되고 이때는 주변에 생긴 보이지 않는 손들을 전부 잡아야만 다시 데미지를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도 악몽의 목걸이를 사용해줘야 하는데 정신력이 낮아야만 시야에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닥에 기어다니는 그림자 식물들을 최대한 많이 잡아야 합니다. 하나 놓칠 때마다 체력이 400씩 차거든요. 전부 달려가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원거리 무기가 꼭 필요하게 되는 거죠. 뼈과목에 가두는 패턴도 있는데 이건 아까 만들어온 게으른 탐험가로 파괴하면 됩니다. 은근 손이 바쁜 보스예요. 하지만 스토리상 최종 보스 치고 체력이 16,000밖에 되지 않아서 금방 잡을 수 있었습니다. 너 권력 압수. 제가 이제 동굴 1장이죠. 드랍템 확인. 착용시 정신력을 0으로 떨어뜨리지만 악몽 괴물들에게 공격은 받지 않는 효과를 가진 뼈투구. 5초마다 공격을 한번 막아주는 뼈 갑옷과 화석 8개 득. 이제 그림자 보스 잡았으니 달 보스 잡아야겠죠? 베이스로 돌아와 바로 달부름 지팡이 해체했습니다. 이걸 위해 해체의 지팡이 한번 남겨뒀어요. 무지개 보석을 얻었고 이건 달 유적에서 사용할 겁니다. 달 유적의 고대 기록 보관소는 달버섯 지형을 지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길을 통해 들어갈 수 있어요. 원래는 길 전체가 거대한 바위들로 막혀 있는데 맵이 잘 뽑혔네요. 완전히 날먹했죠. 미로를 지나 중심부로 들어오게 되면 무지개 보석을 꽂을 수 있는 곳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끼워주면 기록 보관소에 불이 들어오고 이제부터 고대의 지식들을 얻을 수 있죠. 이렇게만 되면 너무 평화롭잖아요. 기록 보관소에 들어온 에너지는 파수꾼들에게도 공급되고 얘들은 눈 마주치자마자 시비를 걸어옵니다. 하지만 진짜 깡패들은 따로 있죠. 원래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어깨 좀 올라가잖아요. 파란색 액체가 담긴 지식의 셈에 상호작용을 하면 증류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이걸 중앙 발판에 놔두고 퍼즐을 풀면 청사진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퍼즐은 발판을 정해진 순서대로 밟는 건데 매번 랜덤으로 정해지는 거라 성공할 때까지 반복해줬습니다. 전 순서 안 까먹으려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줬어요. 운 좋게도 마지막 발판이 잘 떠서 날먹했습니다. 퍼즐을 풀면 증류된 지식이 열리게 되고 영체 탐지기 청사진을 얻을 수 있죠. 이걸 이용해서 초반부에 설명드렸던 천상의 곡물을 구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얼음 분사기를 작동시켰고 말라 비틀어진 식물들은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70일차에는 지상에서 사용할 전구근을 열심히 모아줬습니다. 이건 진흙토탄의 전구근 지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전구근은 1개에서 3개까지 랜덤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2개에서 3개짜리 위주로 따졌습니다. 시간 아껴야죠. 집으로 돌아와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땅울림이 시작됐고 바로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시조거인은 아니고 여름거인 때문에 생기는 특징적인 현상인데요. 동굴의 거대 낙석과 동일하게 집을 전부 부술 수 있기 때문에 얼른 도망쳤어요. 지상 베이스를 오랫동안 방치해둔 탓에 냉장고에 보관해놨던 고기들이 전부 부패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비팔로를 잡아줬어요. 고기 8개면 끝날 때까지 쭉 쓸 수 있겠죠? 이제 남은 건 달선 보스인 천상의 대변자입니다. 이 친구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초반에 천상의 재단을 조립해뒀지만 아직도 할 게 많습니다. 영체 탐지기를 사용할 때가 왔어요. 이걸 위해 툴렛 사이트를 하나 남겨뒀습니다. 영체 탐지기를 땅에 놓고 전개하면 이렇게 화살표가 생기죠. 따라가고 전개하고 따라가고 전개하고
이걸 반복해주면서 화살표가 만나는 지점을 찾아주면 됩니다. 거길 파보면 천상의 성소 조립을 위한 조각을 얻을 수 있어요. 지상 곡물은 2피스로 똑같이 하나 더 찾아줘야 해요. 한번 제작하면 10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구도가 다 닳기 전에 방치질을 까먹지 않고 해줘야 합니다. 영체 탐지기는 제작에 월석 1개, 툴렛 사이트 1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체 시 재료를 100% 반환받을 수 있어요. 단 미리미리 망치질을 해야 합니다. 터지면 그냥 증발해버리거든요. 두 번째 조각은 맵의 끝부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짐꾼 써야겠지? 게임이 끝날 때까지 고생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찾은 조각들은 달섬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미리 배에 가져다 뒀습니다. 달 균열에 끼워야 하는 천상 구조물은 총 3종류였죠? 마지막 하나는 보스 대개왕을 잡아야 얻을 수 있어요. 썩기 전 아보카도를 짬 처리해주고 보스 준비해야겠지? 이젠 다들 익숙하시죠? 하렘 건설했습니다. 거인왕 만들고 근위병 복사하고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78일차가 됐습니다. 너무 많이 만들었나 싶기도 하네요. 지금 보니 좀 과하게 준비하지 않았나 싶어요. 처음 잡아보는 보스라 살짝 긴장했었나봐요. 대개왕은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보스예요.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상 곡물을 전부 찾은 후 영체 탐지기를 작동시키면 됩니다. 이 화살표를 쭉 따라가면 대개왕이 있는 거죠. 전투가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여분의 배를 만들어줘야 해요. 솔플을 할 때는 배가 부서져 버리면 보스전이 그대로 끝나기 때문에 넉넉하게 준비해가는 게 마음 편한 느낌? 맵 끝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영체 탐지기를 사용해줬고 화살표를 따라간 곳에서는 대개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보석을 끼워야 전투가 시작되는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아니 자고 있었어? 총 9개의 보석을 끼우면 전투가 시작되는데 천상의 곡물을 얻으려면 진주의 진주를 꼭 포함시켜야 해요. 전 노랑 6개, 초록 2개, 마지막 하나를 진주를 끼워 보스전을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체력을 3000 정도 깎았죠? 이제 패턴 시작입니다. 위협을 느낀 대개왕은 파도를 생성해서 절 멀리 보내버려요. 포탑에 부딪히자마자 배에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이건 과감하게 버려줄게요. 파도 패턴 후에는 자신 주변에 빙벽을 생성하고 22초 뒤에 깨지는 얼음 발판이 생깁니다. 이 빙벽을 부숴야 대개왕을 공격할 수 있어요. 공격은 제 담당이 아니죠. 전 패턴 해피만 신경 써주면 됩니다. 가져온 백히트 바로 펼쳐주고 주변의 포탑을 부숴줬어요. 포탑 부서지는 속도보다 대개왕이 녹아내리는 속도가 더 빠르죠. 후반 보스전의 쾌감은 워트만한 캐릭터가 없는 것 같아요. 보스전이 끝나면 주변의 빙판이 부서지고 동그란 조각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거 올라가시면 절대 안 돼요. 순식간에 깨져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다행히 가장 가까운 곳은 달섬이었고 워트는 물에 빠져도 페널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뭔가 하네요. 백히트 하나 더 펼치고 프리빌딩 해온 집게 도르래도 설치했습니다. 천상의 곡물은 바다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쓰레기 퍼올리듯이 도르래로 인양을 해줘야 해요. 이제 찾은 천상 구조물들을 달 균열로 옮겨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상 곡물들은 아까 배에 미리 옮겨놨었죠? 환승하러 갑니다. 승객이 너무 많으니까 방향 바꾸기도 참 힘들어요.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건 대개왕을 잡고 얻은 대개왕 범퍼입니다. 범퍼가 없을 때는 또 열심히 젓다가 박아버리면 그대로 배에 구멍이 뚫려요. 하지만 범퍼가 대신 충격을 흡수해주는 데다 석재로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꿀템이에요. 디자인도 좀 마음에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달섬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조각들도 균열로 옮겼어요. 천상의 성소도 조립 순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우상, 석실 순으로 조립하면 돼요. 천상 구조물 3종류를 전부 꽂으면 삼각형의 달 균열 중앙에 수상한 힘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걸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달 폭풍이 랜덤한 장소에 생성됩니다. 바로 가봐야겠죠? 하지만 그 전에 준비물들부터 챙겨갈 거예요. 운석지대에서 제가 찾아야 하는 건 이 반달같이 생긴 돌덩이입니다. 기존의 운석과 모양이 좀 다르죠? 이걸 채광하면 천상의 고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철더미 옆 울타리를 부숴줬어요. 여기서 얻어야 하는 건 바로 이 고철더미입니다. 이건 8개가 필요해요. 마지막 준비물은 달 폭풍 속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폭풍이 너무 강력해서 시야를 아예 가려버린다는 거죠.
이건 폭풍 속에서 괴짜 과학자를 찾아주는 걸로 해결할 수 있어요. 처음 만나면 청사진 2개를 던져줍니다. 하나는 불완전한 실험. 이건 천상의 대변자를 소환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다른 하나는 우주 고글입니다. 이게 있어야 눈을 똑바로 뜨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재료는 달 파편과 감자입니다. 감자는 냉장고에 차고 넘치는데 달 파편이 없네요. 그래서 다시 달섬으로 향했습니다. 이 투명한 유리 같은 걸 캐주면 달 파편을 얻을 수 있어요. 우주 고글을 착용하면 이렇게 시야가 환해지는 거죠. 번개가 떨어진 곳을 채광해서 충전된 달 파편을 모았고 중간중간 떠다니는 달빛도 잠자리채로 채집했습니다. 이게 전부 천상의 대변자를 소환하는 데 사용되는 준비물들이에요. 이제 괴짜 과학자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이건 우주 고글이 보여주는 신호를 이용하면 돼요. 계속 도망가는 과학자를 여러 번 쫓다 보면 갑자기 돗자리 펴고 실험을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이 실험을 도와줘야 해요. 새들이 실험을 방해하려 하는데 이걸 잡아주면 됩니다. 체력이 10밖에 안 돼서 한 대 톡 치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실험에 필요한 도구들을 전달했습니다. 이건 주변에 떨어져 있는데 달라는 도구를 정확하게 전달해주면 돼요. 5번 반복하면 됩니다. 실험이 끝나면 정전기가 담긴 플라스틱 통 하나를 얻을 수 있고 이건 미안의 실험을 완성시키는 재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달섬 보스 잡아봐야죠. 균열로 돌아가 프리빌딩해온 달 공명 추출기를 설치해줬고 가져온 재료들 전부 쏟아부으면 천상의 대변자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달섬에서는 정신력이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몇 투구를 착용해줬습니다. 이건 퓨어리버를 잡고 얻었었죠. 1페이지의 대표적인 패턴은 구르기,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어인들 갈려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도 다수 앞의 소수는 어쩔 수 없나봐요. 저도 살짝 껴서 딜링 해줬습니다. 이제 2페이지에 진입했어요. 외형이 변했죠? 첫 번째는 믹서기 패턴. 어인들 못 때리게 저한테 공격 유도해주고 반대로 달려줬어요. 깎인 체력은 글로머 점액으로 회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유리 가시를 소환하는 패턴이긴 한데 이미 시체나 다름없죠? 마지막으로 3페이지입니다. 하늘에서 개몽의 덫을 떨어뜨려요. 덫 주변의 빛에 오래 머물면 잠이 들어버리기 때문에 살짝 떨어져서 구경했습니다. 중간중간 세 갈래 레이저도 발사하는데 저랑은 크게 관련 없어 보이죠? 이렇게 달섬 보스전도 끝났습니다. 체력 회복템 하나밖에 안 썼어요. 천상의 대변자를 잡고 나온 시체를 채광해주면 조립에 사용했던 천상 구조물들과 무한 광원인 계몽의 왕관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걸 착용하면 정신력이 쭉쭉 오르는데 정신력이 85%를 넘어가면 머리 위에서 뱅뱅 돌죠.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입니다. 어인 여왕이면 이런 왕관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보스 하나 더 잡으러 왔습니다. 레이드 보스인 용팔이에요. 잡는 방법은 용암 근처를 벽으로 둘러주고 비워둔 한 칸을 조각상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조각상은 표지판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몹들이 조각상 쪽으로 달려오게 되지만 통과는 안 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수월한 카이팅을 위해서 늪 토탄을 깔아줬습니다. 워트는 늪에서 30%의 추가 이동 속도를 받거든요. 체력 회복용으로 토마토 구워주면 준비는 끝. 첫 탄은 높은 확률로 맞을 수밖에 없기에 뼈갑옷을 채용했습니다. 카이팅은 6대 반복해주면 돼요. 근데 용팔이는 타임이 한 번이라도 어긋나면 슬라이딩 공격으로 때리기 때문에 박자를 놓치면 그냥 한 대 맞아주는 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처럼 한 번에 많은 데미지를 받으면 그로기에 걸리는데 이때가 프리딜 타임입니다. 일어나기 전까지 흠씬 두들겨줬어요. 체력이 깎이면 애벌레들을 소환하는 패턴을 시전하는데 이걸 파괴하려고 벽을 설치했습니다. 애벌레들은 조각상에 계속 비비게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알아서 불타올라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존버하면 돼요. 그런데 그림자어인들이 너무 전투적이라 용팔이가 저한테 오질 않네요. 존버만 하다가 전투가 끝났습니다. 용팔이 보상은 용빈을 화로 청사진이에요. 이건 영구 지속되는 열원이죠. 겨울이 되기 전에 구해두면 자원 소모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척가를 잡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해요. 여왕거미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니 일방적인 구타라고 해야 하나?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하나 생각을 해보다 지금까지 고생한 우리 짐꾼에게 집을 하나 지어주기로 했어요. 내추럴한 느낌을 주고 싶어 아보카도 나무도 몇 그루 뽑았습니다. 옮겨 심은 나무들에는 부패물을 줘서 파릇파릇하게 키워줬고요. 이제 입주해야죠. 빠바바밤빰
빠바바바바바. 비팔로도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이죠? 이렇게 100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굶지마 투게더 플레이 타임이 150시간 정도라 중간에 뇌정지가 많이 왔지만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워트라는 캐릭터를 이번에 처음 플레이해보면서 색다른 재미를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른 캐릭터로 더욱 매끄러운 플레이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생명의 부적 사용 방법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